탈북민 정착을 지원하는 남북하나재단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재단 임원이 상급기관인 통일부까지 동원해 부하 직원에게 무리한 업무 지시를 내렸다는데 노동부는 이를 모두 사실로 판단하고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도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인 남북하나재단. 탈북민의 정착을 지원하는 곳인데 탈북민 A씨의 일터이기도 합니다. 좋은 평가를 받고 승진도 좀 빨랐고요. 다른 탈북민들에 비해서 좀 잘 적응한다고 얘기도 많이 들으면서 재작년 8월 당시 감사팀장이던 A씨에게 통일부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최근 3년치 업무 내용, 또 감사팀 운영 계획과 함께 통일부 감사에 어떻게 조치할지 보고하란 지시였습니다. 시한은 바로 다음 날. 300쪽 넘는 자료를 하루 만에 준비하란 거였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렇지만 통일부 정착지원과가 재단을 지휘감독하니까 사실 저희한테는 하루 같은 것이거든요. 이후 약 일주일 동안 이런 자료 요청은 3차례 더 이어졌습니다. 거듭나는 팀장 또 통일부한테 이렇게 불려다니고 한 적은 없거든요. 그 때문에 팀장이 되게 많이 힘들어하고. A씨는 그 배후로 통일부 국장 출신인 재단의 한 본부장을 의심했습니다. 업무 보고를 두고 A씨와 갈등을 빚던 중이었습니다. 감사 업무의 독립성을 위해 감사팀장은 재단 감사와 이사장에게만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본부장이 자신에게도 보고하라 요구한 겁니다. 게다가 A씨에게 수차례 자료 제출을 요구한 통일부 간부는 본부장이 전 부하 직원이기도 했습니다. 조사에 착수한 고용노동부는 A씨의 의심을 사실로 판단했습니다. 해당 본부장이 재단을 감독하는 통일부를 이용해 부당한 보고를 강요했다고 결정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500만 원도 부과했습니다. 사적인 인맥을 동원해서 공적인 일에 개입을 시키고 여기에 탈북민을 지원해야 될 이 기관에서 탈북민을 괴롭혔다고 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고. 당사자인 본부장은 업무 지시가 부당했다 보지 않으며 노동부 조사 결과에 불복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울산 장애인체육회 고위 임원이 자신이 창립 발기인으로 참가한 업체가 장애인체전 선수단복 공급을 할 수 있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이 고위 임원이 감독에게 폭언을 하고 체육회 내부 문제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추궁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신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42회 전국 장애인체전 준비가 한창이던 지난 9월 말 특정 종목의 감독은 울산 장애인체육회 고위 임원이 자기를 방으로 불러 욕설을 하고 괴롭히기 시작했다고 주장합니다. 저를 부르더라고요. 갔는데 저한테 뭐라 했지 않습니까? 욕을 하대요. 나의 업무 가지고 이렇게 힘든데 처음 봤어요. 이후에도 이 고위 임원은 수시로 훈련장을 찾았습니다. 감독은 임원이 수시로 불러 훈련과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고 트집을 잡았다고 말합니다. 훈련을 하던 다른 지도자에게는 장애인체육회 내부 문제를 누가 외부에 말했는지 추궁하기도 했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임원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언쟁이 있었을 뿐이고 욕설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가 무슨 말 있는 이야기 그대로 다 나왔다 그러는데 니는 모른다고 못하노. 그때 언쟁이 좀 있었는 거지 다른 거 없어요. 20년 가까이 울산시 장애인체육회에 몸담은 감독은 전국 장애인체전 종합 3위의 성과를 이뤘지만 기쁘지 않다고 말합니다. 나는 울산을 위해서 했거든요. 근데 안 기쁩니다. 하나도 안 기뻐요. 울산을 버리고 싶어요. 울산시는 폭언, 욕설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울산시 장애인체육회는 재발 방지를 위해 올해 안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건입니다. 지난달 한 지역 신협 간부가 직원들에게 추행과 갑질을 했다는 의혹 전해드렸는데요. 이 감봉 3개월의 징계만 받았을 뿐 업무에서 배제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면서 휴직을 하는 직원도 나왔는데요. 결국 고용노동부가 특별 근로 감독에 나섰습니다. 백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 구죽신협의 한 임원급 간부가 술에 취해 여직원의 집에 들어가겠다며 허리와 어깨에 손을 두릅니다.
회의에 늦은 직원들에게는 얼차려를 주는가 하면 성과를 질책하면서 욕설을 퍼붓기도 합니다. 내일까지 아무도 안 되면 죽여버릴 줄 알아. 지난달 참다 못한 직원들이 이 간부의 추행과 갑질을 폭로하고 지역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가해자를 징계하도록 해당 신협 측에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구직 신협은 자체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며 한 달 넘게 징계를 미루다 최근 감봉 3개월의 처분만 내렸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권고와 달리 징계 사유에 성희롱은 없었습니다. 이 간부는 성추행에 대해서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가해자를 업무에서 배제하라는 신협중앙회의 직권정지 권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피해 직원들은 가해자와 한 공간에서 일해야 했고 결국 일부 직원은 휴직을 하는 2차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저는 본점에서 계속 봐야 되는 상황인데 너무 무섭고 불편하잖아요. 더욱이 피해 직원들은 구직 신협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회유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의사는 듣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같이 그런 가서 얘기를 하고 고용노동부는 전담팀을 편성해 구직 신협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에 돌입해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해서도 진단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백상윤입니다. 공기업인 남부발전에서 직장 내 갑질 논란이 또 불거졌습니다. 이 자회사 소속 미화 직원들에게 고위 경영진의 사택 청소를 시킨 건데요. 이 코로나19 감염 예방 차원에서 미화 직원들에게 대기 지시가 내려진 상태인데도 청소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도권 서부에 전력을 공급하는 신인천 복합화력발전소입니다. 여기서 차로 5분 거리, 발전소를 총괄하는 본부장의 사택이 보입니다. 지난달 초 본부장이 바뀌면서 이사가 있었습니다. 이사가 있었다고 하던데 혹시 아세요? 한 사람이 나가긴 나갔는데. 신임 본부장의 입주 청소를 맡은 건 남부발전 자회사 소속의 미화 직원들이었습니다. 전화가 왔대요. 사택을 나가야 된다. 그리고 본부장 측이 사택을 나가야 되는데 1층 두 사람이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미화 직원들의 청소 범위는 발전소 등 업무 공간입니다. 직원들이 반발했지만 실랑이 끝에 결국 3명이 반나절이나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제가 여기 팔주부도 아니고 가정부도 아니고 꼭 이렇게 와서 이런 일을 해야 되나 모멸감도 느끼고. 더 문제가 되는 건 당시 코로나 방역 상황입니다. 발전소 안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감염 예방 차원에서 미화 직원들에게 사내 특정 장소에 대기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상태였는데 유독 사택 청소만 진행하기로 했던 겁니다. 남부발전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자회사의 이사 청소를 지시한 적이 없는데 자회사가 자의적인 판단을 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자회사의 이유를 물었습니다. 당연히 윗사람한테는 기본적인 매너 아닌가요? 이게 무슨 가치고 이게 무슨 부담이고 그래요. 남부발전에서는 지난해 8월 자회사 직원이 모멸적 업무 지시에 항의해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고 각종 예방 행사를 진행했다고 홍보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최근 공무원 사회의 직장 내 갑질 문제가 잇따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요. 이번엔 충남 소방본부 소속 일선 소방서 소방관이 상관의 불법 사찰과 갑질로 고통받고 있다며 상급기관에 호소했지만 무시당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홍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의 한 119 안전센터에서 근무하던 소방관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간부인 B 팀장과 업무 처리 문제로 언쟁을 하다 욕설을 들었습니다. 지금 또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는 게 지금 그거 잘했다는 거야? 그 뒤 해당 팀장이 센터에 설치된 CCTV를 돌려보며 A씨의 근태 상황을 살피는 등 직장 내 갑질을 하며 괴롭혀 A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A씨는 결국 근무 중 우울감을 호소해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관련 사안을 충남도 갑질신고센터와 충남소방본부 고충심사위원회에 제기했지만 현재까지 특별한 조치가 없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이 사건은 공상이라는 판단까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지금 버젓이
근무를 서고 있고 피해자는 병원 진료를 받고 있고. 취재진의 해명 요구에 B 팀장은 입장 표명을 거부했습니다. 충남소방본부도 CCTV 불법 사찰과 관련해 경찰에서 수사 중이고 조만간 자체 감사 결과도 나올 것이라며 은폐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그 주변 인물 뭐 한두 명이 아니라 같이 여러 명 의견을 들을수록 그 명확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 거고. 공무원 노조는 충남소방본부 내 일선 소방서 간부가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성 소방관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일도 벌어졌다며 갑질 문화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홍정파입니다. 네, 경기도 한 사립대학의 총장이 교직원에게 폭언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인격 모독에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당했다는 게 피해 교직원의 주장인데 가해자로 지목된 총장은 교직원 노조의 흠집내기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믿음, 사랑, 봉사를 교훈으로 삼고 있는 사립종합대학. 교직원 A씨는 지난 6월 10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총장과 비서실 직원 등 3명이 A씨의 업무 태도가 좋지 않다며 거칠게 다그쳤기 때문입니다. 멱살을 잡고 막 끌고 나가서 CC카메라 기둥이 있는 그 뒤쪽으로 더 심한 폭언과 욕설을 계속하고 총장은 A씨에게 강희 씨를 용도 변경한 이유를 묻다가 갑자기 노조를 거론하며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당신 부대 생활 안 했어? 군대를 이겨줄 수도 없고 주인도 없나? 이 방이 왜 연예인이 되는데 왜 당신을 몰라? 갑자기 같으면 어떻게 돼 있었어? 노조 천국을 만들었잖아. 약 7분간 계속 다그치다 A씨를 주차장 쪽으로 데려가더니 비속어와 함께 무언가를 치는 소리가 납니다. 일로 와. 너 사과부터 나왔어. 내 친구야. 그래. 진짜 넌 치고 로 만들어 놓고 끝내는 게 나은 거야. 무릎 꿇어마. 무릎 꿇고 사과해. 싫어? 맞아 그럼 너. 내가 안 해. 무릎 빨리 사과해. 급기야 A씨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더니 인격 모독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습니다. 너 죽일까 내가? 너 살래 죽을래? 너 선택해. 당신 스스로가 출급을 내려. 너 일 안 하려면 내려야지. 하나님이 계셔. 좋은 기회를 내려주셨으면 인내하고 참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거야. 나한테 사과 묻네. 반성 묻네. 안 내면 내가 제2차 써거든. A씨는 총장 등 3명을 모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총장은 A씨에게 사과 문자를 보냈다면서도 노조가 자신에 대한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사무직에서 보급 제일 많이 받고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제가 여기서 면회를 가려고 그러고 학교를 좀 바꾸려고 하다 당원 해프닝일 수도 있잖아요. 대학본부 측은 직장 내 갑질 조사위를 꾸렸지만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결론을 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